사교육 전문기관 IB프랩입니다. 오늘은 IB DP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DP 과정 중인 학생들은 모두 다 TOK 과정을 해내야 하는데요. TOK가 2022년 시험 치는 학생,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DP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포맷이 바뀐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바뀌고 어세스먼트 스타일도 바뀝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바뀌게 되는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TOK는 프레젠테이션과 에세이 쓰기 두 부분을 학생들이 DP 과정 중에 수행해내야 합니다. 학교마다 데드라인은 다르지만 보통 TOK 프레젠테이션을 DP1 끝날 때쯤에 하고 에세이 라이팅은 DP2 첫 번째 학기 맞춰갈 때쯤에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하게 됩니다. 웨잉 퍼센티지는 원래 프레젠테이션이랑 에세이가 50 to 50였는데 IB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프레젠테이션 점수 매기는 것의 공평성이 낮다고 생각했는지 웨잉 퍼센티지를 프레젠테이션이 3분의 1, 에세이 쓰기가 3분의 2로 즉 약 33% 대 67%로 바꾸었습니다. 에세이 쓰기의 비중을 2배로 늘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TOK 프레젠테이션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 대신 프레젠테이션 없애는 대신 익스비션이라는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해내야 합니다. 에세이 쓰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프레젠테이션 3분의 1 플러스 에세이 3분의 2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익스비션 3분의 1 더하기 에세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TOK 익스비션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지요. 그럼 이 TOK 익스비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스텝은 학생들이 IA 프롬프트를 하나 선정하고 그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3개 골라야 합니다. IA 프롬프트는 IBO에서 제공됩니다. 총 35개의 IA 프롬프트가 주어지고 이 35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A 프롬프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나열했는데 첫 번째 거 What counts as knowledge? 어떤 것들이 지식으로 카운트 되냐? Are some types of knowledge more useful than others?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knowledge가 있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지금 9개를 적어 놓았고 나머지는 네이버 카페 학원 카페 게시판에 써 놓았습니다. 요것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브젝트는 피지컬 오브젝트도 되고 디지털한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 글, 내가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사진, 컵, 아니면 사전, 아니면 노래 이런 것 등등 내가 선정한 IA 프롬프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오브젝트이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2, Students should produce a single file containing their TOK exhibition. 학생들이 고른 주제와 3개의 사물을 연관지어서 최대 950자 글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에세이를 쓸 때 그냥 단순 나열식 에세이가 아니라 IB에서 요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글쓰기여야 합니다. 안 좋은 점수를 받은 에세이를 보면 TOK뿐만이 아니라 다른 IA, EE 등을 보면 의미 없이 데피니션만 쭉쭉 나열한 글들입니다. 그리고 스텝 3,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익스비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이게 새로운 과제라서 뭐가 뭔지 감이 오시지 아직 않을 분들을 위해 이그샘플 가지고 왔습니다.
TOK exhibition 예시입니다. 이 학생이 고른 IA 프롬프트는 What challenges are raised by the dissemination and or communication of knowledge? 어떤 것들이 지식의 소통, 보급에 챌린지하냐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 주제를 고른 것에 대한 인트로를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쓴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example은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받은 예시입니다. 학생은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가 문화, 백그라운드, belief, 믿음 등등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를 뒷받침하는 학생이 고른 오브젝트 3개를 볼게요. 첫 번째로 스타벅스 컵입니다. 이 그림에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컵 중간에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모섹슈얼 아젠다를 표출한다고 하여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실제 스타벅스의 스포크맨이 얘기하기를 이 컵 디자인할 때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주제랑 연관이 있다. 어떤 쪽을 특별히 반대하기보다 그래서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는 것보다 오픈되어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게 프로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학생이 고른 두 번째 오브젝트는 사전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쓴 학생이 Chinese student인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그 사전으로 데피니션이 교환이 되더라 하더라도 네이티브가 아니면 뉘앙스 같은 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랭귀지가 이 주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을 골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는 빨간 글자로 strange fruit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 1939년에 빌리 헐리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학생이 이 노래를 가지고 온 이유는 두 번째 아이템의 사전에 굉장히 좋은 반대되는 예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메타포 등을 통해서 이 노래가 인권, 레이시즘에 관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티브가 아니더라도 이런 복잡한 컨셉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학생의 example은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받은 좋은 예이며 약 4에서 5페이지 정도 쓴 에세이입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TOK Exhibition Assessmen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시험 칠 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도입될 예정이고 이 exhibition은 1차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매겨진 다음에 그 중에서 Random Number of Student Work가 뽑혀서 IBO에 옮겨지고 그것들이 모더레이션 될 것입니다. 이렇게 IBO는 굉장히 부지런한 단체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든 과목 계속 매해 어딘가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부지런한 단체,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바뀐 TOK 과제도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 많이 들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